제가 발표할 내용은 학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는 거고 좀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목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인프라 현황 개선 방안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고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무엇이냐? 온라인을 빼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이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학교에 러시아어를 듣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안 계시네요. 러시아어 선생님이. 근데 옆 학교에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몇몇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듣고 싶은 학생들이 그 학교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그 선생님한테 듣게 되는 그런 수업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이 소수이거나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소수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매칭시켜서 수업을 듣도록 해주는 것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간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리고 뭐 예컨대 지역이 넓은 광역인 도둑이 있어요. 그러면 섬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 한참을 이동해서 3시간이 걸려서 이동해서 수업 1시간 듣느냐. 그거 좋지 않은 효율성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입니다. 현재의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만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선생님과 면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동시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런 것이 아이디어가 출발했다. 이 사업의 시작은 201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군데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고요. 현재 2019년 현재는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교실 온다시라고 해서 교실이 온다 뭐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사이트입니다. 현재 누적해서 한 364개, 350개의 그 과목들과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학생들도 누적해서는 한 4,000명가량이 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사실 수요를 저희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 3,000여 명 정도가 강원도는 이제 지역도 넓고 학교도 굉장히 소규모인 학교도 있어서 선생님이 없는 심지어 물리 과목을 가르칠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도 있어요.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온라인으로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00여 명의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데 교사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교사 수급이 안 돼서 실제 개설은 절반 정도만 개설이 돼서 수용을 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스템의 구성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 포털 사이트가 있고 뭐 일반적인 LMS 시스템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LMS, CMS 있고 관리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개설하고 뭐 이렇게 출석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화상교육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면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밑에 깔려 있습니다. 교실온다 시스템의 이제 메인 포털 화면이고요. 이쪽에 학생과 교사들이 다 접속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일반 PC로 했을 때 그 기능을 풀리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로도 접속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양한 어떤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바일로는 현재 그냥 듣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화상 수업이 뭐 대략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선생님 얼굴, 학생 얼굴,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이 사이즈도 조절하고 참여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좀 작아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메뉴들이 왼쪽에 구성되어 있고 또 뭐 비디오나 마이크나 이런 걸 제어하는 영역, 컨텐츠가 보이는 영역, 그리고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저 발언하고 싶습니다. 발언권을 신청하는 기능이라든가 또 채팅을 하는 채팅창 이런 정도로 크게 영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영상, 뭐 화면 공유, 문서 공유 이제 수업이라는 게 얼굴만 보고 말만 토론 수업도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봐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화면을 공유한다거나 어떤 문서를 같이 띄워놓고 공동으로 학생이 거기다 낙서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서에다가 화이트보드처럼 또 미디어도 영상도 공유할 수 있고 퀴즈나 설문도 할 수 있고 스티커 기능이라고 해서 뭐 웃음 표시라던가 여러 가지 이모티콘, X, OX 퀴즈 같은 걸 이제 같이 해본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강의실 이름, 발언권 신청, 뭐 여러 가지 장치, 일반 그냥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커나 비디오나 카메라나 이런 거를 다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수업하는 화면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학생이 참여가 많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구성되고 이제 선생님 화면은 좀 크게 나오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시스템은 한 30명 정도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한 강의실에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 보다 보니 너무 많으면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한 10명 정도 그리고 화면 분할을 생각하면 9명 정도를 구성하는 게 아주 효율적인 수업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면의 레이아웃도 이렇게 많이 변경할 수 있고 특정 학생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뭐 그룹 토의를 할 수 있게 방을 쪼개서 나눠서 학생들을 집어넣고 그룹 토의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아예 그냥 온라인 특강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모드도 있고 뭐 쭉 전체 학생들을 그냥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레이아웃은 굉장히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그룹 토의를 하는 화면이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방을 나눠놓고 위에서 학생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가 보면 그 학생들끼리만 토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화면을 공유하는 건데 뭐 인터넷 방송들 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내 컴퓨터 화면을 얼굴로 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컴퓨터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문서를 보여줄 수도 있고 화면을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듀얼 모니터를 띄워놓고 한쪽은 영상, 뭐 본인이 참고하는 것, 구글 닥스, 뭐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을 다 띄워놔요 동시에. 그래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는 화이트보드, 뭐 파워포인트,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 문서들을 등록하고 같이 공유하고 띄워서 보여줄 수 있는 화면입니다. 뭐 문제를 내서 설문을 한다거나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짧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연동이 잘 안 돼요. 반도서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서라고 합니다. 왼쪽 위에 누군지 아세요? 부총리님께서 오늘 처음에 교육부총리. 간략하게 얼마 전 교육박람회 때 오셔서 저희 시스템을 같이 시연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위쪽에 두 분은 선생님, 강원도에 계신 선생님, 뭐 지방에 계신 선생님 두 분, 그리고 학생들 2명, 그리고 저희 직원 1명. 그래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수업 몇 가지 기능을 테스트해보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OX 퀴즈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조금 체험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 수업을 이제 간략하게 OX 퀴즈를 한번 시작해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왼쪽에 있는 스티커 기능을 이용해서 일단 던지는 문제에 대한 답을 OX로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셋을 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시도교육청마다 기본적으로 2군데씩 이런 스튜디오를 설치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설이 좋은 곳에서 수업을 하면 장점이 있겠죠. 근데 꼭 여기서 수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교실에서 한다거나 뭐 집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 환경만 갖춰지면 어디서나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뭐 때로는 이런 이제
뭐 실물 화상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튜디오를 곳곳에 설치를 해드린 상황이고요. 저희 시스템은 이제 클라우드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뭐 구성을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되고 한 50여 개의 서버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나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 학생의 환경은 뭐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컴퓨터 웬만한 컴퓨터는 다 되고요. 단지 이제 네트워크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20Mbps 이상의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잘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학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학내망 구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 70~80%의 학내망 속도가 100Mbps에 불과합니다. 근데 한 교실에 5명이 모였어요. 그럼 20Mb씩 잡아먹으면 100M 풀로 차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이 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학내망 개선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죠. 근데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비용이 8천억이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만들기 어려워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교실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또 제약을 받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해 본 건데요. 가정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가정에서 집에서 수업을 하시면 제일 좋고 집에서 수업을 들으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다 좋거든요, 환경이. 근데 오히려 학교에서 할 때 학내망으로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장비를 뭐 일부 캠과 헤드셋을 보급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디지타이저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고 사실은 학내망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부망도 500Mbps의 제한이 현재 스쿨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기가 또 KT의 경우에는 10G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산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각자 들어야 되는데 오픈되어 있으면 서로 방해가 돼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교사는 어쨌든 수업을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장비가 굉장히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 모바일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만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수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막 수업이 됩니다. 막 동시 접속자가 몰려요. 낮에 수업할 때는 그냥 일반 수업 듣다가 저녁 시간에 다 몰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동시 접속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뭐 하울링 문제는 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도 높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만족도 높은 그런 사업이고요. 앞으로 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